자, 빛값파동 저번 시간에 조감도까지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조감도가 따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을 했습니다. 구도가 역학하고 많이 다르죠. 역학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총론, 강론, 그 다음에 다시 2차 구조물로 나가는 확장으로 갔는데 여기는 그냥 병렬입니다. 그냥 특별한 개념 몇 개를 제가 임의로 3개를 떼놓고 나머지는 기본 성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응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면 끝난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빛값 파동이 어려운 이유가 역학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다고 보는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의 개념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걸 안 하고 공부를 하면은 바탕이, 기초가 약하죠. 그러니까는 좀 잘 되면은 뭐 쉽게 넘어가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밑둥지를 보면은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때 1, 물리 1에서 이 빛값 파동을 배웁니다. 즉, 역학에 대한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빛값 파동을 던져 놓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혼자 추론이 안 되는 거죠. 빛값 파동의 기본에 해당하는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 개념은 물리 2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없이 배운 게 이 빛값 파동 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전제로 되어 있는 역학의 3개의 개념.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 자, 이 원운동은 SVA 흐름이 세타, 오메가, 알파로 간다라는 거에서 기본 공식은 이 가운데 대표선수 V는 R 오메가.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 빛값 파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요? V 진동 속도죠. 소유격은 매질의 진동 속도는 A 오메가. 그럼 A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중에서 맥스 제일 큰 거죠. 이미 지점이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일부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에서는 오메가, T, F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 알면 둘 다 아는데 두 개를 더 알 수가 있는데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F다. 그 다음에 이 단진동에 두 가지 정의가 있었죠. 첫 번째는 SVA가 가운데서 0, 왼쪽으로는 최대, 오른쪽 최대인데 V는 이거하고 반대, 최대인 곳에서 최소, 최소인 곳에서 최대. 그 다음에 A는 S하고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복원력에 의해서 정리를 쭉 하니까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혹은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and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4분의 주기만큼의 간격이더라. 이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매질의 모습, 매질의 운동을 이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빛값 파동에서 나오는 유일한 개념, 파장, 그 다음에 위상. 위상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입니다. 운동 상태. 어쨌든 변하고 있는 거니까 운동을 표현할 거고, 운동 상태가 같은 걸 갖다가 위상이 같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모습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전부 다 같은 위상이 아니고 어때요? 얘하고가 같고 얘하고 같다. 왜? 만약에 얘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조만간에 이게 이러한 파형으로 나타날 텐데 얘는 올라갔고 얘는 내려가는 변화가 다르죠. 같은 자리 S가 같다 하더라도 운동 상태 V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상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위상이 같음을 얘기를 하죠. 그때 파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이 흐름을, 위상을 수치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장이라는 거죠. 파장은 길이는 길인데 언제까지? 한계. 그러면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면 이게 V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 요것도 한 개당 하면은 한 개당 거리를 람다라 하고 한 개당 시간을 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1초당 이동한 거리라고 해주면
1초에 해당하는 먼 값이 진동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죠. 파의 개수의 언제 동안 1초당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한 개인데 한 개가 가는 거리를 람다. 그럼 두 개면 2람다, 세 개면 3람다, F개면 F람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V는 아까 얘기했던 이 V와는 다르게 뭐가 실제 파의 위상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전파된다라고 하죠. 소유격은 위상의 아니면 아예 파동의 그냥 파동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공식 두 개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V는 F람다 혹은 T분의 람다 그 다음에 V는 A 오메가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그럼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요 위상 요 지점들을 어떻게 이름 붙일 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집 표면에 사람이 산다면은 사람이 사는 집들이 있을 건데 집들이 줄지어서 있으면 참 좋은데 랜덤하게 막 있으면 그 집을 지칭할 수 있는 뭔가를 부여해놔야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누구 집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집이 어떤 거냐 하면 번지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를 집어넣어 놓고 다른 거하고 구분되게 해놓으면 고유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 지점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파가 진행하는 그 거리를 람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절부터 요 하나가 끝날 때까지를 람다라 한다면 요 지점은 2분의 람다. 요 지점은 4분의 람다라고 해서 파장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지점인가를 나타내는 것. 이게 위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고는 이게 어차피 단진동의 단진동의 모양이니까 원운동의 정사형의 모양으로 한다면은 원운동 돌아가는 각하고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각은 또 두 가지 방법입니다. 0도, 그 다음에 뭐 180도, 뭐 360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라디안,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보통은 파장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위상에 정확한 그 값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되는 값, 역학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두 값을 얘기해봤고 위상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를 나타냈고 크게 따지면 두 가지, 각의 표시, 길이의 몇 배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길이의 몇 배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파동이 움직이는 걸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딱 세팅 하나입니다. 회절. 요즘 우리 물리학계에서는 애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빙 둘러간다고. 뭔가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서 파가 이렇게 치고 있다면 넘어가기 전에 요 위상이 나오는데 위상이 같은 걸 연결하면 이걸 우리는 파의 하나의 면이라고 부릅니다. 쓰나미가 빵 친다면 해일이 빵 친다면 파도가 벌떡 서서 우리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물 분자들은 그냥 아래 위로 있을 뿐인데 이렇게 벌떡 서 있는 그 아주 많은 변이가 일어난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해서 쫙 달려올 겁니다. 그때 병풍처럼 퍼져 있는 그 면, 그걸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은 뭐예요? 그 같은 파면 위에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똑같은 운동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이 점하고 이 점 말고 그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이 위상이 같은 걸 연결했을 때를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상과 파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파면의 수직인 관계로 되면 파면은 똑같은 위상들이 있는 요 면들을 파면이라 하고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파가 전파가 되겠죠. 왜 수직인 거예요? 전파라는 건 위상이 바뀌는 걸 전파라고 하니까 바뀌지 않는 쪽은 그거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이쪽 가면 위상이 바뀐다? 그럼 수직이 되면 위상이 바뀌지 않는다? 즉 위상이 같다라고 하니까 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상이 같으면 파면의 수직으로 전파된다. 똑같이 기압이 같으면은 등압선의 수직으로는 바람. 높이가 똑같으면은 등고선의 수직인 게 중력 방향. 수면이 같은 게 높이, 그죠? 높이가 같은 게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 방향. 이렇게 나가는 조합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를 그릴 때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은 그냥 파면들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 파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평면파, 입체로 봐서 평면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구면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장애물이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파를 하나 보냈을 때 나머지는 다 막히는데 어디요? 요 구멍 뚫린데 요만큼만 파가 나오죠. 그러면 물질 같으면은 앞에서 뭐 침을 막 튀기고 얘기할 때 이렇게 딱 가리면은 여긴 다 막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침이 탁 튀어 들어온 것처럼 그것만 들어올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파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조그마한 부분에 있더라도 여기서 파원이 돼서 전부 다 동심원으로 모든 공간으로 다 모든 방향으로 다 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왜 이것만 더 있느냐? 이게 좀 진한 거죠. 진하고 옆에는 흐리게 중첩이 많이 안 되니까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파도를 막는 제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뒤에는 파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뒤에도 물은 출렁출렁합니다. 진하지 않아서 파도 모양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물은 계속 출렁출렁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걸 왜 뒤에 있느냐? 막혔는데 왜 뒤에 가느냐? 파면 위에서 다시 파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파를 만들었으면 파원, 일단 파면, 그 다음에 이 파면 위에가 다시 파원, 그럼 각각이 또 다시 파를 만들어내면 또 다시 파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여서 새끼를 쳐나가는, 이제 어미와 새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새끼 치는 그 흐름으로 설명한 게 호이겐스고, 이렇게 해서 장애물 너머에 파가 존재하는 그 현상을 애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애돌이 현상, 회절 현상은 파장이 길수록 구멍이 작을수록 퍼짐 정도가, 이거는 그냥 정도입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정성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도가 좀 잘 일어난다. 그래서 빛과 소리로 따지면 어느 게 파장이 커요? 소리. 그래서 문 틈 너머에서 사람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들리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극전개의 핵심이죠. 뭔 비밀은 무조건 그 너머에 사람이 항상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딱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튼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는데 이미 기출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로 이미 등장을 했고 다시 안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 이 시험은 또 피트 시험은 아니네요. 하여튼 아주 간단한 흐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이런 파들이 있는데 막 나가고 뭐 새끼 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라고 했더만 얘들은 독립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 파들은 입자가 아니라고 했죠. 입자 위에 담겨있는 정보고 에너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들은 독립이에요. 그럼 독립 이상야릇한 파라도 다 분리를 해내면 조그마한 사인파의 모양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작은 파들로 독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독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파형을 이런 사인파라고 얘기해요. 그때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럼 둘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변이를 그냥 합친다. 쿨한 남녀가 만나서 살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죠. 동거하고 그럼 뭐 헤어지자 하면 그냥 자기 짐 들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실은 그냥 둘이 그냥 합쳐져 있을 것뿐인 거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흐름까지 알아야 기본되는 개념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되는 이 파 모양을 사인파라고 했는데, 사인파라는 거는 Y는 A, 진폭이겠죠? 진폭. A를 원에서는 반지름, 단진동에서는 진폭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단진동의 행태니까 진폭이라고 부르치고, 사인 세타. 이 세타가 위상입니다. 그럼 요걸 잘 풀어내면, 이거는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설명은 있는데 굳이 설명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요. 공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상이라는 건 파가 몇 개, 얼마나 전개가 되었느냐 이니까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 단위 주기로 나눠주면 나간 것.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에서 기본 단위인 한 개의 거리, 람다를 나눠주면 이게 얼마만큼 진행했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동격이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씁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설명은 책에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보시는데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가 되면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 여기에서
세 개가 기본되는 값이죠. 그럼 요거는 F도 나오고 오메가도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연결하면은 V 전파 속도죠. 전파 속도가 F 람다로 나오고 이 둘이 연결되면은 V 진동 속도 중에 맥스가 A 오메가 가속도의 진동 속도의 맥스가 그래서 원운동, 주기운동, 단지운동에서 봤던 그 확장 버전의 마지막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얘기는 요거 하나 되겠죠. 자, 그래서 원운동에서 기본 개념, 그 다음 빛과 파동에서 나온 두 개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상, 이거는 정성적으로 푸는 거 아니고 요거는 일반 물리에서만 나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모양으로 주고요. 여기서 파동의 기본되는 값들을 구해내라. 근데 대학생들한테는 요 값을 주죠. 그래서 일반 물리가 시험 범위인 기술고시 이런 데서는 아주 단답형으로 파형 하나 딱 주고 파의 여러 가지 요소를 풀어라가 나옵니다. 자, 뭐 그런 거 있고요. 그게 기본 개념들이고